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예 해방 기념일이었던 어제 19일 성명을 내고 모든 인종에 대한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LA시는 노예 해방일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오늘 은행과 우체국을 비롯한 관공서가 하루 휴무합니다. 사우스 LA에서는 그동안 미뤘던 킹덤데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뉴욕에서 한인 여성 등에게 인종차별적 폭언과 함께 후추 스프레이 공격을 가한 40대 여성이 검거돼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 상반기 LA 전역에서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강력범죄, 재산범죄, 총기범죄까지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여행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항공편 결항과 연착 등 항공 대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업계와 간담회를 마쳤던 교통부 장관도 비행편이 취소돼 자동차로 이동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6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내일부터 5살 이하 어린이 대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주요 경제 책임자들은 가솔린 가격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깎고 중국과 교역 과정에서는 일부 관세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은 10% 이상 치솟으면서 월 페이먼트 평균 액수도 역대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장기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밀가루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함께 전 세계적인 가뭄 현상으로 밀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전 세계가 밀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년 7개월 만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계속하며 국회 공백이 3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산더미지만 일손을 놓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만 챙겨갔습니다. 영국의 매트 피츠패트릭이 제122회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315만 달러입니다. LA 다저스가 클리블랜드와의 주말 3연전을 1승 2패로 마쳤습니다. LA 에인절스는 시애틀과의 5연전을 4승 1패로 마감했고 현재 3연승 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뜨겁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22일과 2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 증언에 나섭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여전히 소비가 강하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다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금리 인상 또 한 번의 인상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까지 끌어내리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잘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르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3%가 줄었고 주택 착공 실적은 1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역시 저소득층이지만 고소득층도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추세에서 한참 뒤처져 이제 이를 따라잡는 위험한 게임을 연방준비제도가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안이했던 자세도 크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P모건도 지난 금요일자 보고서에서 앞으로 2년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 63%, 3년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 81%라며 연준의 방법에 회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의회 증언을 통해서 우려와 회의론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그 직전에나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의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직후인 지난 16일과 17일 이코노미스트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한 답변 평균치가 4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 중반부터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 정도의 높은 수치는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것은 맹렬한 기세로 치솟는 물가와 더욱 높아지는 대출금리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쇼크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바이든 정부 주요 경제 책임자들이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솔린세를 깎고 중국과 교육 과정에서 관세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내비치기는 했는데 이게 시행되기 전에 물가는 잡힐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비난의 시선도 큽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KBS입니다. 옐런 재무장관과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바이든 정부 경제 책임자들이 잇따라 미국 TV에 출연했습니다. 이들 모두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특히 미 연준의 목표가 물가 인상 억제와 함께 낮은 실업률 유지에 있다며 동시에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To bring inflation down while maintaining a strong labor market. That's going to take skill and luck, but I believe it's possible. I don't think a recession is inevitable.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전임 정부 관세 가운데 일부가 소비자 가격만 상승시킨다며 몇몇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여기에 현재 갤런당 20센트 안팎으로 책정된 연방정부 유류세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really wants to have a steady and stable recovery. But of course, one of the biggest pieces of these inflationary increases that we're seeing is the price of fuel. 유류세 한시 면제는 미 의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가계 비용을 낮추는 입법이야말로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와 세제를 앞세운 바이든 정부의 대응이 경기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우려를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이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어렵게 의회를 통과시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에 따른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기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더해서 각종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사업 자체가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아스팔트와 타르 혼합물의 5월 가격은 전년도 같은 달보다 14% 올랐고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가공 강판은 23% 상승했으며 수도용 철파이프 가격도 거의 25%나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협회의 짐 타이머는 프로젝트 비용이 20에서 3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증가분이 사실상 증발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푸는 인프라 예산 법안 자체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A 지역 좀 덥다 그러는데 좀 자세한 날씨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지금 전국을 덮친 폭염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MBC가 보도한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빈부에 따른 온도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1056개 카운티 중 76%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온도에 노출됐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에어컨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기료가 부담스러워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냉방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MBC 뉴스는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UCLA의 공중보건재난센터 책임자 데이빗 아이젠먼 박사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LA 내에서도 흑인과 라틴계 밀집 지역이 백인 밀집 지역보다 18% 가까이 높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는 기후변화 결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지금 전국에 피난처, 냉방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피난처에 주민들이 몰려드는 것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여름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6월 2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지역의 낮 기온은 예년결을 웃돌아 불볕더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인 오늘 하루는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밸리와 일랜드 지역 낮 최고 기온 100도를 넘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90도 내외를 기록해서 어제와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겠지만 남은 한 주간 계속 인형견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가주의 하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1도, 63도, 해안 지역은 79도, 63도 되겠습니다. 한편 장마가 시작된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고 남부 지역에는 강한 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9도, 낮 최고 기온은 9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탐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주요 코로나 관련 수치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639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5명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말분이라서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사태 동안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됐어도 주말은 쉽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숫자는 지난 금요일 5,000명대로 나타났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수치들이 이렇게 계속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카운티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머지않았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자, 입원 환자 수 등이 현재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7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라 퍼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6월 말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가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 높음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주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 단계가 높음으로 나올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및 입원 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카운티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를 낮음, 중간, 높음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7일 평균 기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입원 환자 비율이 10만 명당 10명 이상이면 높음 단계로 분류됩니다. 현재 입원 환자 비율이 LA 카운티 7.2명 수준입니다. LA 지역에서는 화요일인 내일부터 5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CDC 자문위원회가 지난 토요일 5살 이하 어린이 대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상대로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고 로시아 월런스키 CDC 국장이 서명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LA 카운티는 화요일인 내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5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CDC 승인이 내려진 백신은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입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5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살 이하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고, 그렇지만 같은 5살 이하 어린이를 비교할 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아이에 비해서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은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5살 이하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소아 다기관염 중증 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신 논문에 의해 제기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LA 카운티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이 접종한 그룹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 후 병원에 입원하는 숫자가 거의 4배나 높았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들에게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접종하지 않은 그룹에게서 위험 정도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5살 이하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예배선거에서 LA 시장에 출마한 캐런 바스 후보가 릭 카루소 후보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이 지난 금요일에 업데이트한 선거 개표에서 캐런 바스 후보가 42.87%, 릭 카루소 후보를 6.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릭 카루소 후보는 36.3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LA시 의회에서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1지구에서 유니시스 하넨데스 후보가 과반수를 넘는 53.51% 득표율로 46.49%를 받은 길세디오 현 의원에 앞서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13지구에서는 미치 오페럴 현 의원이 32.06%, 휴고 소토 마티네즈 후보가 40.14%로 시의원이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LA시 의회 선거의 경우 예비선거라도 한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때문에 1지구에서 현직 시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는 24일 거의 확정된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글렌데일시가 6개월 동안 렌트비를 받지 않고 오프라인 업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르차우 크리에이티브 리테일 팝업 파일럿 프로그램은 글렌데일 다운타운에 있는 아르차우 비뇨 선상, 윌슨과 브로드웨이 사이 시 소유의 업소 자리를 무료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심사를 한 뒤에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업소 유지와 보수, 유틸리티 비용이 모두 시정부가 책임지고 업주는 오직 매장 안을 꾸미며 운영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말 처음 시행해서 지금까지 2라운드가 진행됐고 모두 8개 업소가 이것을 거쳐갔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기프트샵, 사진박물관, 코미디 클럽, 로봇 연구소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글랜데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서 일정은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실현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3%의 다운페이만 있어도 집값의 최대 30%까지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회와 주지사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드림 for all 이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양측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을 현재 토니 애킨스 가주 상원 의장 대행은 렌트로 사는 많은 주민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975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입 초과분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수입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는데 즉각 서민의 생활에 와닿는 건 없다라는 지적이 큽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25% 감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벤 앨런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환경오염 축소와 예방을 위해 관련 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가주의회를 통과하면 2032년부터 25% 감축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샴푸 용기, 음식 포장지, 패키지 상품 등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들 상품 제조사는 플라스틱 대체 용품을 찾아야 합니다. 이 플라스틱은 사용이 적을수록 좋다며 이 법안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옐런 의원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 상품의 65%를 2032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CVS, 이 라브레아 CVS에서 메가밀리언 당첨자 1등 아니고 2등인데요. 2등 당첨금도 무려 770만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지난 금요일에 진행한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사우스 라브레아에 있는 CVS에서 2등 당첨 티켓이 판매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레아길 CBS 판매되는 우승 티켓은 메가번호 16을 제외한 5개 번호가 모두 맞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추첨에서 우승자,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내일 추첨되는 잭팟 당첨금은 2억 9천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10% 이상 치솟고 월 페이먼트 평균 액수가 역대 최고치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미국 내 신차 가격이 1년 새 12.6% 그리고 중고차 가격은 16.1%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차 할부금의 경우에 5.1% 금리로 월 평균 656달러를 70.5개월, 중고차는 8.2% 금리로 월 평균 546달러를 70.8개월 동안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CNBC는 신차 월 페이먼트 656달러는 사상 최고치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는 기름을 적게 먹는 자동차를 선호하는 형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이전 저유가로 인해 인기가 떨어졌던 소형차와 세단,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를 기념하는 킹덤 퍼레이드가 사우스 LA에서 오늘 열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2차례 취소된 뒤 예년보다 5개월 늦게 열리는 것입니다. 원래 1월 17일 있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2년 취소됐다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개선되면서 준틴스 오늘 열리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루버드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시작돼 크렌셔 블루버드와 버먼 애비뉴 등을 따라 약 3마일가량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후 레이머트 파크에서 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퍼레이드의 주제는 힐링 아메리카, 미국의 치유며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그랜드 마샬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도 노예 해방 기념일이었던 어제 성명을 내고 모든 인종에 대한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1년 전 노예 해방 기념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이날은 우리에게 치유와 희망이라는 특별한 영향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날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보복 여행 수요가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와 블룸버그 통신은 항공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항공편 취소나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행 어플리케이션 호퍼에 따르면 미국의 항공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월에만 50%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5%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 오늘 휴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 2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때보다도 10만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관광 수요가 급증한 것은 유럽과 호주 등 주요 관광지가 코로나 방역 규제를 풀고 국경을 다시 연 점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직장인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아무래도 자녀들이 방학한 것도 플러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와 공항의 공급, 폭발하는 수요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여행 수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나머지 시니어 조종사, 승무원에게 조기 퇴직을 독려하는 등 대규모 감축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공항도 지난 2년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다수의 종사자가 해고된 상황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항공사와 공항은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직종으로 전업한 직원들이 많아 단기간에 인력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실시했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격입니다. 홍수 피해로 전면 폐쇄됐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오는 22일 부분적으로 재개장합니다. 국립공원 측은 옐로스톤 북쪽 루프를 제외한 진입로드를 22일부터 다시 개방하되 방문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번호 홀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홀수 날에는 끝자리 홀수 번호판의 차량만, 그리고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버스 등 단체 차량은 홀짝제와 관계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진입도로가 전체적으로 팔자 모양의 루프 형태로 돼 있고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가 북쪽 루프 쪽에 집중돼서 북쪽 지역 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가장 피해가 심한 북쪽 루프 지역의 경우 올 여름 시즌이 다 끝날 때까지 폐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폐쇄되는 지역에는 라마밸리, 맘모스 핫스프링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가 인상이 지금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밀가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밀 생산도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밀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세계 5위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군에 봉쇄된 것이 우선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산 밀을 수출하기 위해 육로로 우회하려 해도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So we can transfer it from those cars into those silos into cars in Europe and get it out to the ocean and get it across the world. But it's taking time.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해도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중부지방과 프랑스, 이란 등 밀 곡창지대가 가뭄에 시달리고 밀 생산이 급감한 인도는 수출 금지령까지 내려 식량 보호주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WTO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세계 식량 계획에 대한 곡물 공급 등 임시 조치를 강구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Economies everywhere are facing inflationary pressures, with high food and energy prices hitting poor people the hardest. 14억 인구 대국 중국도 요즘 밀 수확철이지만 복병이 있습니다.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수확은 물론 운송이 막힐까 총리가 직접 나서 경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기후 변화가 식량 불안과 물가 압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US 오픈 마무리됐습니다. 골프 소식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US 오픈이 마무리됐는데 여러 가지 신기록이 나왔어요. 잉글랜드의 맷 피츠패트릭 선수가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74타로 우승을 했고요. 이 피츠패트릭 선수의 그 우승이 뭐 어떤 신기록이 있나 좀 보니까요. 어저께 매사추세츠의 브루클린 더 컨트리 클럽에서 이제 막을 내렸는데 2013년도에 아마추어 당시 이게 아마추어 US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9년 만에 최고 권위의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같은 우승을 한 최초의 비미국인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뭐 몇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잭 니클로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은 들어와 있습니다. 패트릭 선수가요. 유러피안 투어에서는 7번을 우승을 하면서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PGA 투어에 와서는 한 번도 우승이 없었어요. 그런데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면서 이번이 처음 28살의 총각인데요. 대부분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라운딩이 끝나고 나면 우승자의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와이프라든가 아기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선수의 부인은 또 얼마나 미인일까라고 봤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부모들의 축하를 듬뿍 받았다 하고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디는 또 동생이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아주 축제 분위기의 큰 가족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파더스데이의 큰 선물을 부모들에게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 선수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김주영 선수가 공동 23위로 마무리를 했고 이경훈 선수가 37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국번으로다가 리브 골프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나간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가 과연 상위 랭킹 오를 것이냐 경쟁이 은근히 있었습니다만은 더스틴 존슨만이 24위에 그치면서 그런 별 볼일 없는 그런 리브 선수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메이저리그 이제 한참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순위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면 지금 샌디에고고 다저스가 한 게임에 매 경기마다 선두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반 게임 0.5게임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승 씨 야구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요즘 야구 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데 어제 다저스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 결국은 졌어요. 9회 말에 불펜이 불을 지르면서 크레이그 킴브레 선수가 2점을 내줬습니다. 9회 말에. 그래서 3대5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클리블랜드 그러면 옛날 인디언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인종차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름을 가디언스라고 바뀌었는데 아무튼 클리블랜드한테 3대5로 패하면서요. 40승 25패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바짝 따라붙고 있는 샌디에고는 역시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서 3대8로 경기를 내주면서 41승 27패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반 게임 차로 일단 다저스를 쫓고 있는데요. 다저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순위 경기가 매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저스의 천적 샌프란시스코도 이런 가운데 37승 28패로 3경기 차이로 선두 진입을 노리고 있어서 아마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메이저리그의 다저스, 그 다음에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의 선두 경쟁이 재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위 경쟁 보는 재미가 이제 추가됐네요. 그렇죠. 그런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은 샌디에고와 다저스의 순위 경쟁 때문에 야구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사실 엔젤스도 좀 이렇게 같이 순위 경쟁을 해서
뭐 이런 거 좀 보고 싶은데 뭐 보통 이제 그 프리웨이 그 리그라고 그러잖아요. 엔젤스와 다저스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이제 프리웨이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엔젤스 소식은 그 오타니 선수의 그 어떤 뭐 호투라든가 그 타격에도 좋은 소식은 결국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NBA 파이널 뒷얘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뭐 간단해요. 스테픈 커리 선수가 우승을 4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챔피언에 올려놨는데 그럼 이 선수가 그동안에 그 MVP를 탄 적이 있나라고 봤더니 4번째 우승 반지는 껴봤는데 MVP 영광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러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스테픈 커리 선수가 34살인데 과연 앞으로 88년생이더라고요. 우리 그 서울 올림픽 열기가 뜨거울 때 태어난 선수가 정말로 대단한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난 뭐했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MVP에 처음으로 영광을 갖게 됐다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진기록은 NBA 파이널 경기 통산 3점 슛을 150개를 때려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미친 대기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손흥민 선수는 이제 오프 시즌인데 이 오프 시즌 동안에 각 팀이 전력을 재정비하고 이제 선수 영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적 시간도 지금 따끈따끈한데요. 이적 시간에서 가치를 한번 매겨봤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가치를 매겨봤어요. 과연 어떤 선수가 얼마를 받아야 데려갈 수 있나 이적 시간 그렇게 봤는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돈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자랑스러워서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요. 같은 포지션의 그 선수로서 7,500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숫자가 다 계산이 안 돼. 1,018억 원. 미국 돈으로 900억 달러. 야, 이게 9천만 달러네. 9천만 달러.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급인가 했더니 뭐 간단하게 돈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네이마르라는 선수, 브라질의 그 걸출한 스타죠. 그 선수랑 네이마르와 똑같은 동급이란 얘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그 골프 선수의 우승한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정말로 특급 신랑감이 과연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선수 여기 30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아이도 갖고 이쁜 아내도 좀 이렇게 빨리 맺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한 소식은 조용한 걸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얼마나 더 재야 되는지 아무튼 일단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오늘 스포츠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LA에서 물낭비 신고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지난 16일 LA시 민원 서비스를 통계 인용해서 물 낭비에 대한 신고가 5월에만 314건을 기록해 최다 월간 건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 물 낭비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여왔는데 지난 2021년 한 해 총 신고 건수는 2020년 한 해 총 신고 건수와 비교해 연간 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에서 물낭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한인타운 인근 미드윌셔 지역이었습니다. 5월 한 달간 86건, 그리고 브렌트우드가 53건, 샬몬옥스가 10건, 벨리 글렌 10건, 체스워스 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한인타운 열대를 포함한 LA 전역의 범죄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강력범죄, 재산범죄, 총격 사건까지 모두 증가했습니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강력범죄는 718건, 재산범죄는 2169건이 각각 보고됐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연간 14.0% 그리고 10.9% 각각 많아진 수치입니다. 올해 강력범죄 가운데는 살인, 강간은 감소했지만 강도와 가중폭행 사건이 늘어났습니다. 재산범죄 중에는 차량 물품 절도가 감소했지만 빈집 털이, 차량 절도, 개인과 기타 절도는 더 빈번해졌습니다.
LA시 의회가 증오범죄 신고 시스템 개선안을 가결했습니다. LAPD는 비영리단체 스탑 헤이트가 접수한 관련 신고 갭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 법안 개선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시 민원전화 311 직원이 증오범죄 신고도 받도록 하고 증오범죄 신고 개선을 위한 예산 할당,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파악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 법안도 함께 가결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 전역에는 기름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CNN 방송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한 주유소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휘발유를 훔친 혐의로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영업이 끝난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 장치를 조작해 빼낸 것입니다. 경찰은 이 주유소가 영업시간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기름을 넣기에 모여있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 클라우드에서는 1000갤런이 넘는 연료가 주유소에서 도난당했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도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주유소에서 수만 달러를 훔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